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6강까지 제 1장을 마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서 거기서 제가 또 반드시 알고 가야 할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2장이고요. 자, 2장에서 다룰 내용은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오토라는 것 예약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cout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을 했다면 입력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변수와 자료형 C 언어를 공부를 하신 부분이라도 이제 C++에는 또 다른 타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타입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죠. 자, 변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든 정보통신공학을 전공을 하든 이런 학생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요. 항상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변수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거의 한 98% 이상은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변할 수 있는 값이고 영어로 variable이라니까 변할 수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나 뭐 시험 문제를 내든지 아니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시험을 내든지 뭐 할 때 이제 문제를 낼 때 변수에 대한 정의를 서술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저는 변할 수 있는 값이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10점짜리라면 저는 5점만 줍니다. 만점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자, 변수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단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맞아요, 그게. 맞죠? 그런데 단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 예를 들면 인트나 캐릭터나 이런 것들은 각각 자료형 데이터 타입들이 그 공간에 그 크기를 가지고 있죠. 바이트 크기. 그래서 바이트 크기를 넘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엉뚱한 값이 나오는 오버플로우 현상이라든지 언더플로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t 하고요. a하고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초기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보시고 이게 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캐시 메모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램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통상 세 개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거의 다 우리가 스태틱 영역, 정적 영역, 뭐 클래스 영역, 뭐 이렇게 전역 변수 영역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하고 요거는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배우면서 그때 이제 스태틱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하면 그때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고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저장의 발전 순서가 있는데 그 시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변수라는 개념이죠. 근데 int는 C 언어부터 시작을 해서 자바, C++, 뭐 어디든 간에 얘는 타입형에서는 4바이트를 잡고 있어요. 그죠? 4바이트면 몇 비트예요? 32비트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했다면 결과론적으로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이렇게 instruction 여기 세미콜론이 왔기 때문에 실행을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 이거는 사용자 정의 메모리 공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공부를 하셨다면 동적 할당 할 때 이렇게 쓰고 우리는 C++에서도 물론 동적 할당을 하는 객체 생성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메모리 관리를 C++는 직접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간을 할당을 하고 씁니다. 그런데 이 스택이라는 공간은 변수나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int가 4바이트라고 있어요. 그리고 변수명이 a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스택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C++ 이 프로그램만 사용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제가 지금 PPT도 띄워놓고 녹화 프로그램도 띄워놓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판서도 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사용을 해요.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공간을 이렇게 삐짓고 찾아서 들어가서 여기에 이렇게 4바이트를 자리를 잡게 돼요. 이렇게 선을 하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0으로 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조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모든 변수는 그게 문자형이든 숫자형이든 실수형이든 아니면 문자 열형이든 간에 변수는 무조건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 내가 0으로 여기 대입을 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값.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2022 버전에서는 컴파일도 안 시켜줄 거예요. 자, 여튼 요렇게 이 공간이 존재함으로써 변수가 변할 수 있는 값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코드를 이렇게 쳤다가 A에다가 다시 내가 10을 대입을 했어. 그러면 이 0은 10으로 이제 덮어 써지죠. 그죠? 10으로 이렇게 덮어 써진단 말이야.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변할 수 있는 값이 맞다라고 했는데 왜 뭐가 문제냐? 그래도 공부를 했고 배웠다면 특히 C++와 C 같은 경우는 메모리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내에 램,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그 해당 타입의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컴파일러로부터. 할당을 받아가지고 CPU 스케줄러에 의거해서 CPU가 이 값을 저장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읽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우리는 앞에서 문자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따옴표 더블 코테이션 그죠? 쌍따옴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하였지만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을 할 때 Cout 객체 이용해서 그렇게 문자열 출력하는 게 뭔 필요가 있겠어요? 프로그램 하는데 그게 뭐
물론 뭐 안내 멘트나 이렇게 콘솔창에 나타낼 때는 안내 멘트로 이렇게 넣어줘도 그런 용도로만 쓰지,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실 별로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생각해봐도. 그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어떤 유용한 동작을 하려면 변수가 1차적으로 필요하죠. 저장을 하는 공간.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변수는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을 의미한다. 즉, 그래서 저는 시험을 그렇게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해당 타입의 데이터 타입의 크기만큼 스택이라는 메모리 공간 안에 할당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할당받은 공간에 우리가 값을 바꾸어 가면서 변할 수 있는 값이 바로 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10점 만점을 주죠.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도 안 하게 그냥 뭐 메모리 구조학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알아야 메모리 관리를 하든지, 나중에 포인터에 대한 부분, 주소 관련 부분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다면 이해를 못 하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들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얘는 A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메모리 공간이에요. 스택. 그죠? 그리고 나서 i라는 식별자가 있고 여기에 값이 지금 12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변수는 데이터를 담아두는 상자, 즉 메모리의 저장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상자가 바로. 맞나요? 예. 그래서 i가 변수의 이름이고 여기서는 a가 변수의 이름이고, 그죠? 예. 근데 i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놓고 또 변수 이름으로 i를 또 선언한다. 같으면 안 되잖아요. 이름이 다 서로 달라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식별자 규칙을 위해서 우리가 이름을 달리 가져가야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변수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야 된다. 자, 뭐냐면요. int는 정수를 나타내는 자료형이죠.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리고 i는 변수명이죠. 이름. 그죠? 근데 지금 초기화가 안 돼 있는데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우리가 알파벳과 숫자, 언더바를 조합하여 지으면 됩니다. 단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언어든지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래서 정수가 아니라 변수의 이름을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지을 때, 두 가지의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7AA, 이거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숫자가 먼저 오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AA 언더바 AA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AA 한 칸 띄우고 AA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변수명 안에는 공백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가지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캐멀, 낙타 등 캐멀 표기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단어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드레스룸이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드레스룸을 예를 들게요.
그래서 드레스 룸 옷방이잖아요. 옷장이잖아요. 옷만 모아둔 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거는 낙타 등과 같다고 해서 캐멀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 또 요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낙타 등과 비슷하다고 해서 캐멀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금 뭐 시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혹시나 그래도 여기에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네이크 표기법이 있어요. 스네이크 표기법. 이거는 뭐예요? 그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드레스하고 언더바. 뭐 여기 대문자를 줘도 되고 그냥 이럴 때 스네이크 표기법 할 때는 그냥 소문자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상적인 관례예요. 그래서 두 글자를 연속을 하는데 언더바를 통해서 길게 만들었다고 해서 뱀,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명은 뭐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을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리고 저와 같이 앞으로 계속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에 익숙해지게 돼 있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숫자로 변수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수명 사이에는 공백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언제든지 다른 값으로 변경 가능하다. 당연하죠, 그죠? 예. 그래서 변수, 변할 수 있는 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변수 i를 선언하고 i에 100을 저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대입 연산자죠. 이걸 두고 대입 연산자인데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연산자도 다항부터 2항, 3항까지 연산자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비교 연산자, 산술 연산자 뭐 여러 가지 연산자의 종류들이 많죠. 뭐 쉬프트 연산자도 있고 비트 연산자도 있고 그리고 뭐 부호 연산자도 있고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행을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입 연산자만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입이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플러스 200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연산자도 플러스 연산자도 있고 대입 연산자도 있는데 이게 먼저 시행이 되잖아요. 이거 더해서 이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300이라는 결과를 i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겠죠. 맞죠? 예. 그래서 대입 연산자만 유일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변수를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무조건 초기화가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int i는 100 이런 형태로 선언을 하시든지 int i는 0 선언해 놓고 i는 100 이런 식으로 바꿔가는 게 원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뭐라고 할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C++11부터는 변수를 초기화할 때 우리는
보편적 초기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C++11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혼란의 극치였던 초기화 방법을, 그러니까 춘추장국 시대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변수를 단지 선언만 하고 사용해도 에러가 안 떴어요. 컴파일 다 시켜줬어요. 그런데 C++11에서 야, 무조건 다 초기화해,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C++에는 초기화 방법이 너무 많아서 많은 혼돈을 혼돈, 뭐 아무튼 같은 의미니까 혼동을 가지고 왔고요. 각 초기화 방법들은 서로 다른 형식을 사용했다가 C++11에서 전부 다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초기화 방법, 중괄호를 사용하여 변수의 값을 초기화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int i에다가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스트링 s, 이거는 문자 열을 다루는 타입입니다. 이거는 클래스 파일로 되어 있고 헤더 파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링 헤더 파일을 땡겨 와야 되고요. 이것도 초기화를 할 때 hell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요거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보기 편하기가 제일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편적 초기화 방법은 변수의 초기화뿐만 아니라 배열이나 기타 객체의 초기화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호환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 이렇게 적어줘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C++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전에 그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위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그 하위 호환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적인 초기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편적 초기화 방법도 간간히 적당히 사용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뭐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이 방법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당황하면 되겠습니까? 당황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화의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 방법을 쓰고 있구나라고 i에다가 100을 대입을 시켜놨구나, 스트링 s 변수에다가 hello라는 문자열을 대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이 스트링에 대해서, 이 s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게 참 많거든요. 예. 이걸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건 나중에 우리가 주소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지금 얘기하면 머리만 아파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자료형이에요. 데이터 타입.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처음 맞닥뜨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앞서 우리는 변수는 상자, 즉 메모리 공간과 같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자에는 종류가 참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택배 상자도 있고, 아니면 뭐 플라스틱 상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처럼 변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일컫는 값, 데이터, 이것들이
전부 다 정수라는 값도 있고 실수라는 값도 있고 문자라는 값도 있고 문자열이라는 값도 있고 그죠?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저장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타입들도 다양하게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있고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데이터의 종류를 우리는 자료형, 영어로는 데이터 타입, 똑같은 말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발자들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호칭을 많이 해요. 자료형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자료형이나 데이터 타입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현업에서는 야 데이터 타입 뭘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료형을 크게 나누면 정수형, 부동소수점형, 문자형, 부울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참고로 이 부울형이라는 거는 원바이트인데요. C 언어에서는 부울이라는 부울이라는 타입이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0이면 참, 0이 아닌 값들은 모두 0이면 거짓이죠. 제가 왜 이럽니까? 0이면 거짓. 0이 아닌 모든 다른 값들은 참으로 다 인정을 해줬어요. C 언어에서는. 배우신 분들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얘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0이 대표적으로 좀 거짓이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뭡니까? 거짓인 것은 1로서 우리가 참인 것은 1로서 우리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한 루프를 돌릴 때 while에서 이렇게 해서 루프 돌릴 때 우리가 1 이렇게 넣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0이 아닌 모든 수가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참이고 마이너스 9999 이것도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참 혼돈스럽다 그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인 C++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데이터 타입인 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는 자바에서도 있습니다. 불린이라고. 불린 타입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참이나 거짓이냐 이것을 저장하고 있는 타입이 바로 불 타입입니다. 그래서 정수형은 정수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문자형은 하나의 문자를 저장할 수 있다. 정수형은 저장할 수 있는 정수의 크기에 따라서 short, int, 롱롱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건데 롱롱은 추가가 됐어요. 아무튼 short는 2바이트, int는 4바이트, 롱도 4바이트예요. 롱롱만 8바이트예요. 더욱더 많은 수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롱롱이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short는 2바이트니까 16비트가 맞죠? 1바이트가 8비트니까 그죠? 4바이트 32비트, 롱도 32비트. 롱롱은 88에 64가 돼서 64비트가 되죠. 그래서 롱롱은 최근에 추가된 정수형으로 64비트로 정수를 표식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4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정수를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부동소수점형은 실수형. 실수형에는 우리가 고정소수점형이 있고 부동소수점이 있어요. 다들 뭐 수학 시간에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 실수형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C++에서는 float 4바이트입니다. 더블 8바이트입니다. 롱 더블 8바이트입니다. 근데 이걸 왜 구태에 추가를 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아마 같이 롱롱을 추가해 주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추가해 주자 이런 뜻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8바이트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아직 제가 요거 가지고는 테스트를 많이 안 해봐서 정확하게 이게 왜 추가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찾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실수를 나타내고요. 플로트는 32비트 맞죠? 4바이트니까 실수를 나타내고 더블과 롱 더블은 64비트를 사용해서 보다 정밀한 실수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C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플로트는 기본적으로 소수점 자릿수 유효 범위가 6자리까지 나타내고요. 더블도 우리가 소수점 자리를 지정해 주지 아니하면 통상적으로 6자리를 지원을 하는데 나타내는데 이 더블은 우리가 만약에 0.16% 해가지고 우리 시언어에서 그죠? 퍼센트 0.16 이렇게 하면 16자리까지 유효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더블은. 그래서 보다 6자리보다 16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실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이나 롱 더블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수학적인 측면에서 수학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고 정밀한 그러한 분야에서는 사용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쪽 계통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뭐예요? 0.000000001이라는 차이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예.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동소수점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번 강의에서 강조드렸던 거 변수의 초기화 그죠? 그리고 변수가 뭐냐? 변수의 정의 그죠?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방법도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초 부분이 튼튼하게 잘 되어줘야 뒤에 가서 클래스도 다루고 STL도 건드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흔들림이 없어요. 뿌리가 깊은 나무 드라마 제목인데 아무튼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죠. 아무리 강풍이 와도 똑같듯이 모든 언어든 기본 베이스가 잘 잡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죠.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